헌정 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첫 변론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불출석 뜻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동업자 관계다 이런 증언이 나와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양재열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뒤 이제 오후 2시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벌어지는데요. 박 대통령은 일단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법적으로는 출석할 의무가 없는 거죠. 탄핵 심리는 이 형사재판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형사재판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지만 엄격한 절차 진행이라는 면만 있고 예. 오히려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자신에 대해 주어진 혐의 사실에 네. 대해서 소명할 만한 기회를 주는 의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하면 다음 재판은 그냥 출석 없이 진행을 하는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이례기일에 출석을 안 했고요. 당시 예. 이제 소추위원들하고 대리인들만 나와서 짧게 한 10분, 15분 정도만 얘기를 하고 바로 네. 다음 재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출석할 걸 전제로 해서 이미 다음 길도 다 잡아놓은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5일하고 10일, 그러니까 네. 2차, 3차 변론기일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증인들이 다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피소추인인 대통령은 없지만 사실은 오늘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 헌재가 기일을 정할 것인가 요거예요. 예. 뭐 2말 3초 우리가 예상하지 않습니까? 네. 또 조기 대선과 연결돼 있고 결과에 따라서요.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5일이 이번 주엔 주목해 볼 만합니다. 예. 왜냐하면 청문회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핵심 증인이 다 나와요. 바로 구속되지 않은 문고리 3인방 중에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예. 전 비서관이죠. 그리고 현재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이영선, 윤전추. 그러니까 아직도 행정관이에요. 네. 예. 뭐 대통령의 측근에 누군가 심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보안 손님이 드나들고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는데 연루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청문회는 강제구인권이 없기 때문에 동행명령까지 했는데 끝까지 볼 수가 청와대까지 없었죠. 특조위원이 갔지만 연가라고 피했고 말이죠. 예. 근데 여기는 강제구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사소송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아. 이 증인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이번에는 주목이 되고요. 다음 주 10일에는 뭐 우리가 이미 봤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나오는데 네. 이분들도 지금 특검에서는 좀 또 이 다른 진술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5일과 10일, 특히 5일이 지금 더 주목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그 기자들과 인사회에서 삼성 합병 지원 의혹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엮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15년 7월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독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왜 대통령이 말씀 자료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이걸 안종범 전 수석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 자료를 보면 이게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간의 삼성 승계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다라는 예. 거죠. 승계 작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그 전에 2014년도에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자리가 따로 별도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이미 삼성의 승마 관련 지원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고 2015년 7월 25일 날은 왜 지원 얘기를 해놨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승계 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를 거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론을 저 자료에 의하면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안종범 수석이 기업 현안과 관련해서 예. 준비를 하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당시로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했을 만한 기업 내 합병 승계 문제, 자신의 위치와 관련된 부분을 바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도와주겠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거절했을 경우에는 내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엮였다라는 얘기는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 말씀 자료 내에 보시면요. 자, 이건희 회장 생명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덕담이에요. 네. 그 앞에 거기까지 전제 조건이 덕담이고, 있어요. 예. 정부 임기 내에 경영권 승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너무 좀 시한까지 뚜렷하게 정한 상황에서는 예. 대가성 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고요. 지금 2015년 7월 25일 독대 말씀 자료 말씀하셨지만 네. 어제 조간신문 보도를 보시면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과 40분 독대하면서 20분을 승마 지원에 대해서 역정을 냈다.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예. 그 이유는 2014년 7월에 대구에 창조혁신센터를 만들 때 독대를 했는데 그때 이미 승마협회의 회장사를 맡아달라, 승마 지원에 힘을 좀 기울여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도 말씀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여에 걸친
굉장히 집요한 공세를 대통령이 삼성에게 폈다라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엮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대통령 직접 거들고 나서는 것 참 이례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은 단 하나도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건 없고 네. 모든 것은 다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증언을 맞습니다.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가성 입증에 이제 한 발짝 좀 다가섰다. 다갔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어찌 볼수 보면 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예. 기자간담회도 부적절했다고 보는 게 이제 영상 카메라 못 들어오게 하고 노트북, 예. 핸드폰 다 못 오직 들어오게 펜과 수첩만 가져오시오. 이게 참 21세기의 대통령 간담회가 맞나 싶을 정도인데 이 안종범 수석이 그래서 더더욱 수첩 17건에 빼곡하게 대통령 지시를 썼고 네. 그 안에 있는 모든 업무 지시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정황이 대통령과 재벌 총수가 만난 정황, 이전에 만난 정황, 거기서 다뤄진 내용, 말씀 자료, 안종범 이 수석의 이 업무 기록 이걸 다 매칭하면 이게 특검이 과연 엮는 것인가? 이게 무리한 상상을 가지고 대통령을 뭐 음모의 함정으로 엮는 것인가? 아니면 네. 증거 자료를 맞춰보니 이런 답이 자연히 도출된 것인가? 이것은 대통령 스스로 좀 자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탄핵 심리 특검 수사 네. 지금 뭐 규추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검이 그 최태민 일가의 재산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YTN에서 최태민 씨 의붓 아들이죠. 네. 조순재 씨 이미 사망을 했는데 네. 그 조순재 씨 아들을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액의 채권과 금품이 최태민 일가에 넘기는데 아버지가 직접 개입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상당히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게요. 예. 조순재라는 분이 사실 이 내용에 어떻게 이미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녹취록 같은 걸 만들면서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를 했었고 예, 예. 또 실제로 영남대 같은 곳에서 영남대 이제 이사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을 하던 시절에 예. 재산 관리를 실무를 했던 게 조순재 씨로 알려져 있거든요. 유경재단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산 관리를 실무를 했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건 아니고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살아 생전부터 받았던 돈들 네. 그리고 사후에 맡게 된 엄청난 재산들을 다 최태민 씨가 다 관리를 했고 그 일가의 돈이 그대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조순재 씨가 결국에는 이제 그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제 최순실의 어머 생모죠. 임선희 씨의 이제 다른 아버지의 아들인 거거든요. 조순재 씨가. 예, 예. 그랬기 때문에 이 조순재 씨가 하는 얘기 그 조순재 씨 아들이 굉장히 신뢰가 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순재 씨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후에 굉장히 많은 돈들, 뭐 채권, 금덩어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그 돈을 다 최태민 씨가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상당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나름 양심의 가책 같은 것도 좀 느꼈다라는 식의 증언을 예, 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아들한테 했다고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금덩어리, 귀금속, 채권 네. 뭐 숫자는 감각적인 수준 이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마어마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라운 사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79년 11.6 이후에 청와대를 나오면서 전두환 장군이 청와대 금고 2개를 열어보니 9억 원 정도의 통치자금이 있었다. 예. 당시로선 굉장히 큰 돈이긴 합니다만 17년간 통치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검소했구나. 그중에 6억 원 정도를 큰 영예, 네. 박근혜 씨에게 줬다는 거죠. 예. 동생들과 나가 살아라. 그게 이제 지난 2012년 대선 후보 토론 때도 문제가 돼서 예. 사회 환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외에 지금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순재 씨의 육성 고백을 들어보면요.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추정되는. 당시에요. 네, 당시에. 당시에 그러니까 2천억이 80년대 초반 당시에. 그러면 예. 그 얘기에 의하면은 지금 뭐 해외 수조 원대 재산 얘기가 나오는 게 또 근거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볼 수도 최근에 없겠네요. 한 예. 8천억 원의 은닉 재산이 해외에 있다. 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돈 세탁이 됐다. 또는 10조다. 이건 좀 무리한 금액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예.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수치의 근거가 뭔가를 따져 올라가면 80년대에 적어도 1,000억 원대의 자산이 있었고 네. 비자금이죠. 예. 근데 그게 뭐 골드바, 금괴도 있었고 금은보화가 있었고 채권이 있었고 이것을 주로 자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현금화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 위에 부동산은 주로 최순득, 최순천 자매에게 주고 동산, 동산은 현금은 주로 최순실에게 최순실, 주었다라는 이 고 조순재 씨의 육성 예. 증언이 그 아들의 입으로 또 다시 확인이 된 건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은 네. 그 조순재 씨가 돌아가기 전에 아들에게는 집안 재산의 비화를 알아야 되니까 네. 굳이 그 이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전해줬다는 것을 지금 증언을 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을 가지고 특검이 이왕 조사하기로 한 대목인데 네. 은닉 비자금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고요. 핵심은 이게 제3자 뇌물이냐 직접 뇌물이냐. 최순실의 재산이 예. 최태민으로부터 이제 이 승계가 된 최순실의 재산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과
공동재산이냐 예.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지금 것으로 그 부분에서 보여져요. 이 조순재 씨의 아들은 경제적 공동체였다. 공동체. 아버지가 그렇게 봤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재산을 이용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계 입문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정치 활동들을 최순실과 임선희 씨가 도왔다라는 게 이 조순재 씨 네. 아들의 증언인 거고요. 경제 규모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나오는 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신군부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부정 축제 재산 환수 예. 금액이 한 8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것이 800억이면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보다 훨씬 이상 가는 금액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드러나지를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스란히 나왔었고 그 자금 관리가 최영일 평론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국엔 최태민이 했고 임선희 씨가 했고 또 최태민 사후에 임선희 씨가 거의 최태민 씨의 모든 재산을 다른 그러니까 이복- 최태민에서 임선희, 최순실 이렇게 그렇죠. 동업자 관계가 대를 이었다는 대를 거잖아요. 이었다는 걸 직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게요. 임선 씨가 5번째 부인으로 알려져 네. 있고 다른 자녀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최태민 씨의 묘비에 가보면 부인과 자녀들이 임선희 씨와 그다음에 최순실 자매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예. 부인들과 형제간들은 아예 거기에 예.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건 고스란히 사실은 사후 재산이 다 넘겨졌다는 예. 어찌 보면 강제적인 증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증언을 보면요. 공동 목표를 향한 공동체였다. 이런 말이 네. 증언이 나오거든요. 이 공동 목표라는 거는 뭘까요? 그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퍼스트 레이디를 하던 시절에 최태민 예. 씨와 만났고 네.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구국봉사단, 나중에 새마음봉사단, 유경재단 이런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이 재단으로 주로 사회에 공헌한다고 하는 이제 일종의 운동 단체들이 예. 지금도 보면 또 이제 문화재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 비슷한 똑같이 형태로 부활하고 가고 있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이 부분에는 굉장히 전문가 집안이 아니었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전문가 집안이요. 그걸 통해서 예. 최태민 씨가 통치자금을 승계받은 것이 다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인물은 한때 퍼스트 레이디를 했던 그 이후에도 예. 박정희, 유경수의 향수를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었고 결국은 그 힘으로 대통령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공동 목표가 다시 한번 대권을 잡는 것, 청와대의 주인으로 입성하는 것. 이것을 초기부터 최태민 씨가 암시를 걸었다는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은 아시아의 여성 지도자가 될 것이다. 혹은 여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정치 활동을 이 집안이 지원을 하게 되죠. 현재까지 보고 있는 바. 그렇죠. 그럼 이런 맥락에서 공동 목표라 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아버지가 세웠던 이 나라의 핵심, 청와대에 다시 입성하는 것, 권좌에 앉는 것일 수도 그런 있겠고요. 공동 목표가 있었을 것이다. 최태민은 예. 그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고 예. 그 일관적인 목표를 향한 흐름은 지금 우리가 보아온 사실하고도 매우 부합한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이 조순재 씨 아들 책도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절 변호사님 책 많이 내셨잖아요. 네.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폭로도 하고 책을 내고 사실 이건 그 어떤 일일까요? 전에는요.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어도 아마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과 몇 달 만에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실세였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배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누가 감히 책으로 내고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책 같은 걸 내더라도 그 말의 신빙성을 결국 특검이 어떻게 입증할까인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금융감독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또 주변 인물들의 한 40여 명에 관해서도 또 네. 그 금융계좌 추적 같은 걸 들어갔기 근데 때문에 이게 추적을 하다 보면 네. 이게 연결성이 있습니까?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요. 그러니까 가장 과거에 오래된 재산이 예를 들어서 예. 뭐 그 재산이 형성됐다고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이미 금융실명제 전이잖아요. 부동산 실명제도 그렇죠. 없었던 때고. 그래서 이것들이 애초에 거기서부터 나온 것까지 밝히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 이후에 실제 자금 같은 것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예. 최소한 뿌리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못 캐더라도 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로 뭉쳐지는 정도는 있구나. 그리고 뭔가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자금이 없이 활동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쓰였을 건데 그거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거든요. 네. 그거를 누가 어떻게 관리해서 어디서 나왔는가만을 밝혀내더라도 현재의 수사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받은 돈 내지는 최순실이 받으려 했던 것들이 결국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는 걸 밝혀지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2007년 대선 후보 검증 청문회에서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조순재 씨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모를까요? 모를 수는 없죠. 모를 왜냐하면 수는 조순재 없겠다. 씨가 예. 그냥 최태민의 의붓 아들이었고 예. 80년대부터 그냥 떨어져 살았고 관련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조순재 씨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던 예. 유경재단을 최태민 일가가 주로 맡아서 관리할 때 핵심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2007년이면 그렇게 오랜 시기가 아닙니다. 이분 예. 2008년에 돌아가시거든요. 2007년에 지금 말씀하신 그 검증 토론회에서 나 조순재라는 인물 모른다. 그러니까 최태민 일가에 대한 의혹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랬었죠. 예. 선을 그어내는 대목에서 굉장히 격분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가 있지 하는 대목에서 조순재 씨는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아들이 지금 YTN과 인터뷰하면서도 아버지 얘기를 전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이 보도가 굉장히 놀라운 점은 예. 최태민 씨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라고 하는 대목은 그렇죠. 처음 나오는 대목이에요. 예. 그동안은 공동 목표를 향해서 일관되게 달리고 네. 박근혜라는 인물을 여성 지도자로 키워온 멘토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본인도 굉장히 심정적인 혼란이 있었고 93년에는 특검에 소환돼서 조사받은 인물 중에 최석재라고 또 네.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 네. 하면은 이 93년도에는 자 박근혜의 재산이다. 이건 우리 재산 아니다. 돌려주자라고 하고 이듬해 이제 사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서 네. 이 조순재 씨의 이야기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좀 되돌이켜서 특검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 너무 옛날 일로 치부하지 말고 예. 최순실 씨는 최근에도 알려진 행동이 현금만 쓴다라고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의료비 예, 4천만 원도 하루에 현찰로 걷고요. 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점들에 대해서 해외를 뒤져봐라. 독일에 내 재산 한 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언이 되는데 예. 과연 찾아낼 수 없을 것인가? 저는 부동산부터 네. 한번 다 전부 다 추적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